시장 한수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시장이 반짝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목으로 오늘 중도라고 일단 붙여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시황에 따른 시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 딱 보니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있죠. 중심 잡는 게 지금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가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 자체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린이 분들은 이번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곧장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건 준비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는 주식 투자자인데, 대부분은 매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오늘 시장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엄청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올랐어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오늘 종목이 빠졌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다 그런 분들은 심리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 자체가 전부 다 매매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벤자민 그레이엄식이죠. 현재의 주가 자체가 현재의 주식의 가치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걸 이제 저평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자신의 가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은, 프라이스 자체가 낮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미래 가치만큼 수익을 올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역시 투자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어떤 동네에 땅을 좀 사놨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그래요. 거기를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끝냅니다. 3년 뒤에 여기 지하철 생겨요. 그래서 너는 사는구나. 아무리 허름한 아파트라도 3년 뒤에 여기 아파트 생겨요. 뭐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일단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주가가 오를 때 굉장히 힘들다, 주가가 밀릴 때 굉장히 힘들다, 이건 전부 다 매매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마인드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1년 미만의 매매 마인드에서 일단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반짝 올랐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았고요. 끝이 이제 굉장히 깔끔한 양봉이 떴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았고요. 거래도 어느 정도 붙었네. 좋은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강세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네. 좋은 얘기 많았고요. 그렇죠?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외줄타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막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물통에 보니까 물이 반 남았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시장을 요 부분에 이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오래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둘 다 다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건 뭐냐면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 정도 마시기 때문에 최소한 오래 버티려 그러면 물을 얼마 정도를 마셔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현상 자체를, 현재의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만이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으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금방 다이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사람은 일단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자, 오늘 시장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죠. 사실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시장 점검이라든지 경제 전망을 하실 때 굉장히 조금 터프하게 생각을 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돼요. 왜?
미국하고 중국이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냐면 이 두 나라가 소비하는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출 주도국이죠. 우리가 아무리 2차 전지를 좋은 걸 만들고 2차 전지 좋은 걸 만들었어요. 전기차를 요번에 제네시스 전기차 80 나왔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좋은 거 만들고 조선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수요가 없으면 다시 얘기해서 수요가 없으면 만들어봤자 아무도 못 팔아요. 그 얘기 자체는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소비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견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됐든 독일의 성장성이 됐든 일본의 성장성이 됐든 프랑스의 성장성이 됐든 아니면 그 금융이 커지면서 영국의 성장성이 되었든 아니면 그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관광을 다닐 거니까 그리스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만은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이태리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지 하는 쪽에 어떤 소비 부분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의 성장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만 하더라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요. 아니면 채권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채권 수익률,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거의 2.2까지 지금 올랐죠. 2%까지 올라서 뭐 2.5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정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와, 이렇게 성장성이 좋으면은 돈 푸는 부분 자체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연준이 국채 사는 거 800억 달러에다가 지금 모기지 채권 사는 거 400억 달러 하는 것부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야, 테이퍼링만 가지고 이게 되겠냐. 금리까지도 일단 조금 올리는 금리 인상 부분도 일단 얘기를 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막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 성장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해지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렇죠? 성장이 완전히 둔화돼서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 성장 궤도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 얘기는 뭐한데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네요. 이 얘기 하다가 다 못한 얘기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제가 인터넷 방송 통해서 계속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 내용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셔야 돼요. 시장 안에서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은 뭐냐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올바르게 알고 가느냐 아니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부분을 보면 지준율까지도 인하를 해주는 모습, 예전에 얘기했죠. 지준율 인하하면서 양쪽 완화 정책을 펴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면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진 모습이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됐든 아니면 중국이 됐든 중국은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초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델타 변이로 인한 지금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이 부담감 때문에 중국은 거기다가 규제까지도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 부담감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늘 뭐가 발표가 됐냐 하면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딱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서비스 부분이 중국에서도 이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좀 좋게 나오니까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으로 보면 10시 30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오늘 이 얘기를 중국의 국무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2025년까지 스포츠 산업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8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모든 인민이 스포츠화, 그죠? 건강한 인민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필요하죠? 뭐 필요하냐면은 옷이 필요하잖아요. 스포츠복, 그죠? 요즘은 요가 할 땐 요가복을 입어야 되고 필라테스 할 땐 필라테스 옷을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MCM이었나요? 주가가 막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스포츠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였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 자체가 단순히 중국에서 만든 옷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키도 있고, 그렇죠?
각종 브랜드 자체를 다 입기 때문에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일단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차이신 PMI 지수가 나오는 걸 보니까 경제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일단 나왔죠. 12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신규 지출 부분은 5,500억 달러 정도 하는 건데 전부 다 어디에 꽂혀 있나 하면 여기에 다 꽂혀 있어요. 그렇죠? 1조 2천억 달러. 우와,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단다. 그러면 인프라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가 커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된 사람들은 뭐 월급을 받을 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70% 정도가 뭐로 우리는 수출인데 여기는 한 70% 정도가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시장 자체만 제대로 키워주면 나라의 성장률 자체는 올라갑니다. 그럼 앞서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문제라 그랬죠? 미국이 성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딱 보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인프라 투자를 한다네 뭐 도로를 짓든 항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럼 뭐가 필요하죠?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되죠. 고용을 하면 이 노동자는 뭘 받아요? 주급을 받나요? 월급을 받고 월급 받으면 월급 가지고 뭐 할 수 있나요?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소비 자체가 미국의 GDP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GDP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미국 시장에 못 갔던 이유가 GDP가 떨어질 가능성,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GDP 올라가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같이 오르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부터 아까 얘기할 때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보니까 미국의 지금 코로나 사망자 숫자 자체가 지금 200~300명 정도 수준까지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델타 변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코로나의 델타 변이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 타격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일단 반등을 한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돈 풀고 막 하면서 누가 부채가 많아졌냐 하면 가계가 부채가 많아졌죠. 가계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채가 많아졌냐면 정부 부채가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가계 부채도 문제입니다만은 정부 부채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권이라든지 기업의 부채가 엄청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이 부채 부분을 지금 사실은 한번 털고 가긴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잖아요. 이 풀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되었던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되었던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5분밖에 없답니다. 5분밖에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계속 해드릴 테니까 방송은 안 켜놨어요. 제가 여기 떠나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됐던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사상 최저잖아요. 그렇죠? 최저금리예요. 최저금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최저금리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어놨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한 15% 정도 올랐어요. 우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돈을 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풀었는 요 부분 자체가 자산의 버블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의 버블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자산의 버블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의 버블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터프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 성장률이라고 미국의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이게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미국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구나. 수익률 자체가 낮게 떨어지면은 성장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밀려 있죠.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자산 버블이 생기든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금리 못 낮췄죠. 여기서 뭘 낮춰요? 마이너스 금리 가게? 그렇죠? 돈을 풀 수 있나요? 벌써 정부 부채가 막 이게 지금 차서 셧다운을 하니 마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찰나에, 그렇죠? 빚을 더 늘려달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질 수 있는 빚 자체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늘려달라 뭐 어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자산 버블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 미국은 무슨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약간 올려놓고, 그렇죠? 정부 부채 자체도 약간 좀 줄여놓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가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막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원합니다만은 각국의 행정부들은 원딩하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브라드 총재라든지 윌러 이사 같은 경우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고용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고용만 조금 안정이 되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만간 고용이 안정된다는 거는 성장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냐 하면 성장이 너무 이루어지면은 곧장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게 되고 성장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남들이 좋은 거 다 합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좀 더 남들은 모르지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그냥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또 앞에 일어납니다. 1분 남았다고 조금 있으면 정리라고 그럴 텐데요. 자, 여기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그렇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있어요. 6월달하고 7월달에 전 세계 기후 위기 현상.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엄청 더워요. 지금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불 엄청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이 나죠?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불난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렇죠? 불쌍한데 불난 집에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가전은 이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 사용합니까? 불을 나서 탔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사용해요? 못 사용하죠. 근데 불이 어떻게 계속 나요? 기후현상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지게 되겠죠? 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해질 겁니다. 뭐 많이 생기냐 하면 폭우하고 홍수가 엄청 생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 이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년치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가물지 않으면 땅이 촉촉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땅이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물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서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범람을 해서 홍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홍수가 생기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전은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못 사죠. 그렇죠? 가전은 어디서 삽니까? 보통 가전은 어디서 사죠? 다나와에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다나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투자 아이디어, 지금은 돈이 뭉탱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적은 돈이 뭉탱이를 이루어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 뭉탱이로 돌아가는 이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원금을 회복을 하든 수익이 내든 밤에 잠을 잘 자든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일단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생각을 해두시고 주린이 분들은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온라인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